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일성건설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 거는 뭐 이재명 테마 얘기보다는 원래 본질이 그냥 비즈니스 모델이죠. 감사 보고서 제출했던 얘기, 그리고 매출에 대한 부분 얘기, 남아 있는 수주 금액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적으로, 그리고 이 주가 위치가 지금 현재 바닥 시그널이 몇 가지 나오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얘기 다뤄볼 테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들 많으니까 좀 집중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 보고서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4월 달 되면 이렇게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적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감사 보고서가 만약에 미적정 또는 한정 그리고 거절이 나오게 되면 상패 위기까지 처해질 수 있거든요. 뭐 물론 거기서 기간 개선을 받아서 1년 더 연장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성건설은 이 건설주로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정 잘 받았고요. 잘 받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크게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뭐 상패 시즌 관련해서 뭐 상장 폐지 1억 관련된, 그리고 특히 최근에 PF 관련돼서 태원건설이 또 워크아웃으로 지금 현재 거래 정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건설사들의 암흑기 속에서 그나마 이번 해에 우리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적정을 잘 받았고, 이 매출액도 보게 되면, 자, 여기 이제 매출액을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약 6천억 규모로 지금 어느 정도 매출액도 외형 성장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70억 정도로, 그래서 73억 정도로 22년도 대비해서 그래도 잘 나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잘 나오게 됐냐면, 아무래도 이 건설 산업 같은 경우는 수주액으로 이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는데, 21년도, 그러니까 21년도 20 그리고 20년도, 21년도 이때 우리 부동산 열풍,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 건설사들이 이익이 정말 많이 냈고 또 수주도 많이 따왔었거든요. 근데 이 건설사들이 보통 매출이 반영되는 시점이 착공이 되고 나서 보통 2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반영 시작돼요. 그러면 이 21년도 때 많이 받았던 수주 물량이 23년도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형 성장이랑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24년도, 25년도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22년도 때부터 이때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시장이랑 이 건설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서 이때 받아보지 못한 수주들이 본격적으로 24년도, 25년도에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이랑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잘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고, 크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상장 폐지라던가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일성건설 테마로만 알고 계시지, 이 뭐 어떤 회사인지 어떤 비중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영업하시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일성건설 제목에도 나와 있죠. 건설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 80%가 국내 도급공사로 인해서, 즉 건물을 지어주면서 매출이 일으켜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 국내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해외 비중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자, 44기 이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을 보게 되면 약 10% 미만이었는데 이게 7%, 그리고 이번에는 14%까지 올리고 있는 모습은 최근에 이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그러니까 국내 주택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해외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일성건설도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도급공사 약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건설 산업은 결국 수주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남아있는 수주 잔액이랑 이런 게 결국에는 매출에 영향이 될 거기 때문에 얼마나 남았는지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전부 다 수주가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로 짓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평택 주차 타워 관련된 사무 공사를 또 진행을 했었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물론 개인적인,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를 따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 국가 사업을 많이 따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 대비해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 뭐 분양 때문에, 왜 뭐 저기 지방 도시는 미분양 때문에 이 공사 대금을 회수를 못해서 결국에는 이게 손실 반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국가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한 리스크적인 부분은 조금 없어지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수주 잔고액을 보게 되면, 자,
현재 9,800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일성건설이 약 6천억 정도 이번 23년도에 했으니까 한 1.5년치, 그래도 1년치의 물량은 여전히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까지의 실적은 크게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조 가량의 수주가 여전히 남아 있고, 여기서 추가 수주가 더해진다라고 하면 내년 그리고 24년도, 25년도에 대한 어느 정도 매출은 어느 정도 그래도 확보가 되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이 삼성전자와 또 좀 생각보다 연이 있나 보네요. 일성건설이 이 삼성전자 관련돼서 뭐 반도체, 그러니까 사무실을 직접 적으로 짓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평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라던가, 그다음에 사무실, 그다음에 뭐 이런 주차 타워 관련돼서 짓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증설이라던가 리모델링 할 때마다 이 일성건설이 대규모 수주를 또 나오게 되면 이 관련된 공시로 주가가 한 차례 더 급등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주택공사라던가 뭐 민간 사업에 어느 정도 또 있기는 한데, 현재 대부분의 매출은 이런 국가 사업에서 내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앞전 인트로 시간에도 바닥 시그널들이 몇 가지 보인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이 바닥 시그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바닥 시그널이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뭐 바닥이 어딘지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어느 정도 지지해 주는 것 같았지만 또 깨고 내려가고, 여기를 지지해 주는 것 같았지만 또 깨고 내려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바닥이 잡힌 것은 아니다. 바닥이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그러한 시그널들이 몇 가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시그널 중에 제가 대량 거래량 또는 아예 거래량이 마르는 경우 두 가지를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돈,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닥의 시그널로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예 이제 매도세, 그러니까 거래량이 완전히 죽는 경우예요. 자, 매도세가 완전히, 그러니까 거래량이 완전히 죽는다라는 것은 즉 매도세가 이제 거의 다 나올 게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로 우리가 보기도 하거든요, 시장에서. 그렇게 봤을 때 이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후자가 되겠다. 즉 거래량이 지금 보면 앞전에 하락할 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아예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반대적으로 어느 정도 21선을 타고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매도세에 대한 거래량이 다 나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이 1100원대 구간을 뚫고 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하락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거래량이 말라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매도세가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거고, 사실 여기서 정말 정확한 시그널은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탁 터져주는 거예요. 근데 앞전에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안 되고, 자, 과거에 상승이 나왔던 요런 거래량 있죠. 요만한 거래량이 여기서 쫙 이렇게 올라와 줘야 돼요. 그러면 진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지지가 나오게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전체 추세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하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물려 계신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전 시간에도 뭐라 말씀드렸냐면 일성건설은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건설의 어떤 전반적인 시황이 돌아서는지, 건설이 돌아서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잖아요. 금리 인하 이번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 테마인데, 테마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27년 대선을 볼 수가 없어요. 27년 대선밖에 없어요. 지금 단기간에 총선이 남아있긴 한데 이 총선에 대한 기간도 이제 점점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물론 여기서 단기적으로 뭐 한 10% 정도 뭐 추가적으로 뭐 장기 이평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1,400원에서 1,500원 선까지는.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총선에 대비해서 이 총선 테마주라든가 이 부동산 정책주들 있죠. 그게 나오면 앞전에 올라갔던 파동만큼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신규 매수의 진입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전반적인 전망 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